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주식시장은 조금 이제 코스피는 약세, 코스닥은 강세, 뭐 혼조권인데요. 뭐 아시아 증시도 대체적으로 좀 혼조, 좀 약세 흐름이었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조정의 빌미를 여전히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는 섹터 장세죠. 예, 지수보다는 이제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한 어떤 전략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면 지금 뭐랄까요,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한 어떤 시세 흐름을 내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고 또 계좌가 뭐 꺾이진 않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바이오 업종, 뭐 최근에 제가 바이오 업종이 완전히 이제 상승의 어떤 추세로 좀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고, 이제 메이저 수급에 기반한 그런 근거를 들면서 또 주도주가 출현한 모습들, 또 신약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바이오 센티가 이제 확실히 돌아섰다는 걸 말해주는 그런 어떤 근거들을 좀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시장은 바이오 업종이 뭐 압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본격 상승 추세에 돌입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주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보고 또 증권사 쪽에서의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시장 정리 들어가기 전에 그 나눔이 사이트 이제 독서 스터디 클럽을 이제 저희가 또 6월달, 7월달 이제 5개 모임을 만들어서 또 좋은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되게 의미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고민의 방향들, 또 투자의 어떤 올바른 방향 설정에 대한 집단 지성, 이런 유익하고 즐거운 건설적인 어떤 커뮤니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나눔 인사이트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가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모임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모임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의견들을 주시면서 6기에서 또 10기를 또 모집하고 또 신청받는 그런 어떤 공지를 또 올리게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분들이 있는 건 알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지혜로운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각 분야별로 이제 또 전문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또 이제 이렇게 또 커뮤니티 또 모임을 만들어서 결국 이제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고민들과 미래에 대한 어떤 여러 어떤 이제 이야기들, 또 인생 경험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나눌 수 있는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저희가 또 2달 동안 이렇게 또 모임을 개최하면서 느끼게 됐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좋은 분들을 이어드리고 또 자리를 마련해 드려서 또 건설적이고 즐거운 커뮤니티 생태계를 만들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6기, 10기 역시나 이 모든 거는 다 이제 그냥 무료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편하게 투자에 대한 이야기, 또 책을 주제로 한 또 발전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고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또 속 시원히 한번 털어놓으시면서 같이 그 주제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눔 인사이트, 서로 인사이트를 나눈다, 또 좋은 어떤 동행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또 저희가 8월달, 9월달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지를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고 또 팬딩에도 이렇게 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신청 뭐 후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보시게 될 것 같고, 신청 링크 여기 있으니까요. 신청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또 이런 어떤 동행의 가치,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여러 어떤 해안들을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4% 빠졌고요. 코스닥은 1.1% 올랐습니다. 거래대금은 코스피 14조, 코스닥이 12조. 어쨌든 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좀 조정 성격이에요. 하락 종목 수가 뭐 상승 종목 수보다 좀 한 2배 가까이 많은 그런 어떤 흐름이고, 수급 구도도 이제 오늘 조금 제가 좀 우려할 부분은 선물인데요. 외국인이 어제 뭐 굉장히 크게 매도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16,000계약을 선물해서 순매도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 조정을 좀 이어가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를 하면서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 코스피 기관의 매도 수급이 이제
차익 프로그램성 이제 매도가 나온다 했죠. 예, 그래서 6,600억에 또 순매도가 나오는 흐름이었고, 코스피 쪽에서 이제 외국인은 또 1,50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그리고 이제 시장 흐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 성격을 띠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버퍼를 좀 두면 좋으실 것 같고,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우리가 또 2011년에 있었던 그런 사태처럼 폭락과 완전히 약세를 만드는 그런 구도로 가긴 좀 어렵다는 얘기를 어제 이제 좀 자세히 들었죠, 제 의견을.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경제 상황도 다르고 또 이번에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시장에서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충격 파동보다는 일시적 조정의 어떤 명분 정도 제공하는 걸로 저는 좀 나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55조, 신용융자 잔고는 20조 내외 정도 해서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어제 미국장이 좀 밀렸죠. 근데 그걸 좀 선행적으로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뭐 아시아 아시아권 증시는 좀 선반영에서 좀 넘어서 오늘도 약세를 좀 띄었는데요. 어쨌든 나스닥이 2% 그리고 S&P 1.3%, 다우가 약 1% 정도 어제 밀렸고요. 오늘 일본 증시가 1.6% 빠졌고 대만도 1.8% 빠졌습니다. 홍콩은 0.26% 빠졌으니까 크게 빠지는 않았죠. 상해 증시는 오히려 0.5% 올랐고요. 오늘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올랐죠. 그래서 코스피는 이렇게 장기 평선을 좀 넘나드는, 여기서 이거 돌파해서 좀 쭉쭉 갈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이런 또 미국의 또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장기 평선의 소화 구간을 늘리는, 조정 구간을 늘리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오늘 좀 2차전지 주요 어떤 종목들도 좀 반등 성격이 좀 나왔고, 또 바이오 업종, 특히나 뭐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이라든지 또 HLB 같은 기업이 강세를 띠면서 오늘 21선 지지력 밑꼬리 그리면서 양봉 전환되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본격 움직인다면 사실 2차전지 좀 조정을 받아도 크게 밀리지 않는 옆으로 박스 돌리는 흐름 이렇게 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또 힘을 내는 흐름은 코스닥이 또 약세로 가지 않는, 조정으로 가지 않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의 움직임들은 최근에 이제 메이저 수급의 어떤 선택을 확실히 좀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2차전지 업종 지수는 그래도 오늘 뭐 20일 이평선 부근의 지지력, 저가 매수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헬스케어 업종은 완연하게 이제 장기 평선 241선을 돌파하는 구도의 흐름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뭐 추세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뭐 업종 지수는 0.7% 상승해서 반도체 업종은 뭐 꾸준하게 계단식의 상승 구도의 흐름을 내고 있고요. 또 오늘 뭐 바이오 쪽 좀 넘어가서 보면 오늘 지노믹 트리 흐름 굉장히 의미 있죠. 이 상승 추세의 흐름, 정배열의 어떤 구도 흐름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루닛, 뭐 뷰노, 뭐 AI 이제 의료 관련된 기업들은 좀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딥노이드 이런 것들도 그렇죠. 또 JLK 같은 것들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신약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도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9% 상승입니다. 레고캠바이오 9% 상승. 확실한 이제 글로벌 레퍼런스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 보로노이, 뭐 지아이노베이션,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또 신규주도 강세를 띄웠고, 앱콜론, 올릭스, 브리지바이오텍스 최근에 이제 바닥권 탈출하고 있죠. 에스팜도 저점 부근 이제 지지력 계속 보고 있고, GC셀도 이제 저점을 다지는 패턴들 전개되고 있습니다. 티움바이오, 툴젠 역시나 이제 저점 턴하는 움직임들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NK맥스도 마찬가지로 121선 지지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마크로젠도 뭐 오늘 장기 평선 지지력 계속 테스트를 해주고 있고요. 대장주 뭐 유한양행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가 좀 길죠? 뭐 윗꼬리 길어도 제가 볼 때는 뭐 고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은 오늘 좀 조정받았는데요. 여기서 그냥 변동성을 좀 야기시키는 그런 구도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셀트론 그룹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셀트론이 2% 상승. 역시나 이제 3사 중에서는
셀트론 제약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5.4% 상승.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장기 평선 이격 벌어졌었는데 다 붙이는 흐름들 전개되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 이제 주요 종목들이 장기 평선 돌파 내지는 물량 흡수하는 구간까지 올려놓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돌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장기 평선을 역배열된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시장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확실히 나와졌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도 확실히 저점에서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추세 반전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업종이 지금 추세가 돌려 세워졌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업종은 좀 듬성듬성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오테크닉스 꾸준하게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는 모습들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또 HFST도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오늘도 5.8% 상승하는 의미 있었고요. 또 ISC도 오늘 3%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를 꺾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의미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 이제 오늘 상승, 하락 종목수 비등하게 있는데요. PSK도 오늘 1% 상승하면서 중기 이평선의 지지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계속적으로 주도 업종으로 이제 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도 오늘 상승, 하락 종목 뒤섞여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또 에코프로가 역시나 이제 시장 주도력을 지니면서, 사실 에코프로에 이제 또 패시브한 자금이 들어올 어떤 부분도 사실 쉽게 여기서 꺾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무섭죠. SK하이테크놀로지 2.7% 상승으로 장기 매물 잘 흡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제가 의미 있는 종목으로 좀 꼽아드리고 있죠. 장기 평선 돌파해서 저가 수급 계속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2차 전지 업종도 깨지기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시키는 그런 구도. 이제 바이오 쪽에서 또 사이토젠 같은 기업도 지지력 테스트 계속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PNT 같은 종목은 꺾이지 않는 상승 추세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바이오, 또 2차 전지 세 개 업종은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순환성 상승 흐름을 내고 있고, 2차 전지는 좀 보수적인 게 필요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주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이제 주요 업종의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바이오 업종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 업종의 시황 관련된 리포팅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요 이제 상상이 증권이네요. 제약바이오주 추천 가능한 구간의 진입이다. 2024년 8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2차 전지주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성장주이지만 그동안 대체적으로 소외되었던 제약바이오주에도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기업가치 증가와 관련된 호재 뉴스에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이다. 아직도 고금리 시기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유망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신 것 같아요. SK바이오팜, 또 유한양행, 오버슈팅도 가능한 상황이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제 주도주라 불리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유한양행은 이미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는 뭐니 해도 유한양행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겠죠. 매물대 없는 지점이니까. 에스테틱 관련 주들도 실적제 계속 좋아진 어떤 흐름을 낸다면 좀 더 갈 수 있는 포인트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약 쪽에서는 SK바이오팜, 유한양행을 꼽고 있고, CDMO 쪽에서도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인 또 상승 무드를 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7월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리뷰하면서 이제 8월 넘어가는 어떤 또 이제 의견 전망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종목 수율 편차가 굉장히 심했다. 7월달. 예. 이제 유한양행이 굉장히 강했죠. 유한양행과 뭐 일부 바이오텍, 뭐 오스코텍 정도 이제 강세를 띄었고, 또 SK 바이오팜도 이제 7월달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였다. 셀트론 그룹주들도 이제 좋은 흐름들 냈죠. 뭐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7월달 그래도 의미 있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보로노이 같은 거 진짜 의미 있었고, 지아이노베이션도 저점 찍고 이제 상당히 또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 경쟁은 좀 심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를 하는 건 조금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셀트론 그룹 같은 경우는 뭐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게 조금 더 그 주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BBM 등록 내지는 이제 경쟁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휴미라 시밀러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매출도 많이 줄어들겠죠. 시밀러가 이제 침투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미 좀 알려진 그런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휴메라 시밀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측면은 조금 그렇게 퍼포먼스가 크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렉라자, 이제 레이저 티닙이죠. 유한양에게 렉라자는 6월 30일자로 EGFR 비소수 폐암의 1차 치료제로 국내 승인을 이제 획득을 했죠. 이제 글로벌인데요. 결국 이제 이 글로벌 쪽에 이제 조만간 아마 이제 그 임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매우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좋게 나오면 이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퍼포먼스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현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도 이제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인수하고 또 이제 새로운 영역의 파이프라인을 또 발표하고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또 주가 이제 업종에 대한 분위기 개선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7월 30일자로 DB금융투자에서 이제 나온 리포팅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바이오 시밀러라는 제목인데, 뭐 이제 굉장히 긴 리포팅인데요. 요약된 거 보시면 어쨌든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건 이제 사실이죠. 매크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뭐 완전히 우호적으로 바뀐 건 아닌데, 돈은 먼저 움직이니까 바이오 섹터, 그리고 이제 금리 매크로 이슈가 뭐랄까요, 좀 우호적으로, 시장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다고 지금 메이저 수급은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 메이저 수급이 먼저 친다는 거죠. 매집을 했다는 거고, 이제 상승 추세로 본격화시키는 흐름을 전개시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의 또 반등 신호 강력한 게 또 이제 셀트론이죠. 셀트론 그룹이 움직이면 바이오 센티가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쳐서 섹터의 어떤 흐름을, 추세를 반전시키는 거나 또 이제 추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제 그동안 전개왔는데요. 그만큼 셀트론 그룹의 이제 저점 이제 확인, 그리고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장기 매물 흡수를 하는 패턴들은 결국 이제 셀트론도 합병, 그리고 M&A, 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SC 미국 출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합병을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 흐름도 본격화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해왔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이제 삼성 에피스를 지분 다 인수해버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런 어떤 시밀러 관련된 모멘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바이오시밀러 2차 웨이브 시작과 함께 셀트론 그룹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서 22년 유럽 직판으로 완전한 전환을 성공했고, 23년에도 미국 직판을 시작을 했죠. 이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램시마 SC로 신약 개발사로 거듭 중인 셀트론과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유통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셀트론 헬스케어를 요 이제 DB 이제 금융투자에서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를 이제 이렇게 21만 원, 8만 원 각각 커버리지 게시한다고 합니다. 셀트론 그룹 중 신제품 출시 효과가 올해 4분기부터 발생해서 24년부터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되는 셀트론 헬스케어를 셀트론 그룹 내 그리고 국내 바이오텍 기업 중에서 탑픽으로 제시를 한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은 전체 수급 구도는 안 좋았죠. 하지만 이제 오늘 보시면 외국인 기관은 바이오 섹터, 셀트론 헬스케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알테오젠, 셀트론 제약 이 바이오주들을 지금 오늘 동시 수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HFSP, 또 카카오뱅크, 레코바이오, ST팜 이런 기업들도 동시 수급에 이제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완전 다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인데요. 이 종목들이 메인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니아까지는 좀 아닌데 레고캠, ST팜, HLB, 메디톡스 그리고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 삼천당 제약도 이제 괜찮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국인 기관은 당연히 이제 유망한 기업들을 꾸준하게 이제 매집하는 패턴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제약바이오 업종 굉장히 좋은 흐름들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메이저들이 서로 간에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이렇게 저쪽에서 사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도 빨리 사야겠다 뭐 이렇게 경쟁이 붙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개인들이 매수를 한 타이밍보다는 메이저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 정도로 아직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전히 우리가 이제 투자할 어떤 룸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상승 추세에 돌입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바이오 업종도 시장에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드렸고 하여튼 좋은 흐름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렌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의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실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